네, 앞서서 마감 시황을 통해 유럽과 미국 증시가 브렉시트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브렉시트가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EU 체제를 더 강화하고 세계 증시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파운드화를 매입했던 조지 소로스의 투자 전략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이 사실 굉장히 주목되는 날이었었죠. 네. 어제 그 상승하고 오늘 떨어지면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이렇게 여진처럼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는 오늘 그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죠. 네. 브렉시트의 그 중심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EU,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비교적 큰 폭 상승했어요. 여기 보면 대체로 2%대, 3%대 이게 평균을 보니까 한 3%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일에 그 3%에 이어서 오늘도 그 3%대 상승하고요. 미국 증시는 어제보다는 좀 상승폭이 컸죠. 네. 그래서 어제 한 1.5%, 오늘은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게 1.6%대에서 상승폭이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그 브렉시트 우려에 따라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가격이 높았던 안정자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채 가격이라든가 특히 미국 국채 가격 그리고 금은 제외하겠습니다는 달러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약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실 오늘 뉴욕 월가에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기사가 상당히 주목받았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실 저도 굉장히 참고하는 세계에서 보면 가장 그 주목받는 저도 뭐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경제집 입장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가장 정통 있고 네. 가장 신뢰가 되거든요. 근데 보도 내용에서 보면 브렉시트는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그 보도가 알려지면서 사실 시장 참여,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그동안 그 비관론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이렇게 있는 이런 쪽에 좀 해서 상당히 분위기는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다행입니다만은 또 이제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을까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일수로 보면 한 5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국 국민들의 본심이 뭘까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영국 국민들의 본심은 브렉시트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네. 사실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EU에 잔류하면서 특혜를 많이 따을 거라는 이민이라든가 난민과 테러 문제에 특혜를 많이 따가야 하는 올해 2월에도 사실 EU가 이런 영국의 이렇게 그 본심에 한번 양보를 해줬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영국에 이런 그 특혜를 인정해주면서 EU에 그렇게 봉합돼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한번 그 맛을 보니까 더 맛을 보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브렉시트에 베팅했던 이런 영국의 본심이 사실은 그 EU의 탈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EU 입장에서는 자꾸 이게 영국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질질 끌려갈 경우에는 오히려 영국만 특혜를 주느냐 다른 국가들도 사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이렇게 그 공존을 위해서 사실상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만 자꾸 특혜를 줄 때에는 급한 마음에 특혜를 줄 때는 EU 자체가 깨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비교적 EU 집행이라든가 특히 프랑스의 올랑드라든가 독일의 메르켈 이제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만 이해로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떼면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국가가 영국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는 영국 내부적으로도 고립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확산된 상태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렇게 탈퇴를 찬성한 영국 국민들의 결정 이런 문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한자로 보면 진퇴양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악화된다면 자중질환 이런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내부적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는
EU 탈퇴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투자자의 심리를 빨리 안정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와 또 프랑스 올란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영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앙금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영국과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거죠? 역사적 한건도 있겠죠. 이 독일의 그 게르만 민족과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은 뭐 서양사를 다 읽어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적대 관계다 이런데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결부시지 않겠습니다. 항상 경제 문제를 볼 때는 아주 순수하게 경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네. 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시청자분의 어떤 클리어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주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감정이 있긴 하지만 경제 문제에 순수하게 자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영국은 항상 이 Great Isolation에서 위대한 이렇게 고립주의를 네.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영국이 뒤늦게 1973년 가입할 때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입을 하고 난 상태에서 EU의 양보를 위해서 가입하고 난 상태에 영국이 EU의 맹주격,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 함께 맹주격을 역할하였지만 그랬죠. 네. 실질적으로 혜택만큼 아직 받지 EU가 못했군요.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이제 불만이 쌓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비협조적인 영국에 대해서 사실상 특혜를 인정해 줄 때는 다른 국가들, 우리가 얘기했던 EU 통합이 붕괴되는 소위 다른 국가들,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어떤 탈퇴가 잇따르는 이래서 사실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사항에 있어서 회원계 탈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분리독립 문제 이런 문제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에 의해서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목적이 사실상 다른 이면에 있어서는 캐머린 총리가 국민투표에 붙일 때 설마 탈퇴를 결정하겠냐 하는 설마 문제 교훈을 삼아서 사실 EU 입장에서도 영국에 특혜를 줄 때는 더 큰 악화를 이렇게 불어진다. 뭐든지 이제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주는 그레시안 법칙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영국의 한 마리 잘못된 미꾸라지에 의해서 전체 EU의 연못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EU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오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영국이 아무래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국 국민들 이렇게 많은 대다수가 이제 조금씩 후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갈수록 탈퇴가 잘못됐다 하는 시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재투표에 대한 요기가 그리고 영국이 사실 EU 50조 탈퇴 조약에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영국 내부뿐만 아니라 영국 밖에서도 지금 현재 거세게 물결을 푼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재투표에 대한 서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00만 명이 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만 명이면 굉장히 영국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국의 역사상 네. 보면 그래서 400만 이 재투표 요구를 이제는 의회라든가 국민 대표기관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재투표가 될 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조차도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영국의 가족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통합 자체가 깨지는 이러한 자충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 영국에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장 중요시되는 영국에서 가족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아킬레스 건에 지금 문제가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탈퇴가 좋으면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잔류가 좋으면 좋은 대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기회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의회에서도 지금 당에 관계없이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3분의 2가 의원들이 사실상 잔류에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좀 행동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 국회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영국 의회도 사실 나토에 대한 비방이 많았었거든요.
말은 하지 행동을 나서지 않는. 네. 근데 지금 가장 절실할 때 영국 의회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 재투표 요구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제레미 헌터 지금 이게 사실 그 캐머린 정부가 뽑은 복지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도 공식적으로 재투표 의사를 밝힌 이런 상태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존 케리 미국의 국무장관 입장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는 재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면 EU 50조 조항에 이렇게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재투표라든가 재투표 안 하더라도 영국이 EU에 탈퇴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 영국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중요했던 문제라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투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아실 것 보세요? 같습니다. 방송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설해가지고 선입견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국민투표하면 재투표 안 된다.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국민투표는 브렉시트 자체에 대해서 의사만 묻는 거지 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어차피 국민투표를 묻히는 것은 국민 경제 전체 입장에서 영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 여부 가지고 사실 재투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브렉시트 문제가 사실상 지금 탈퇴 쪽으로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 영국 경제를 망하는 길이다 하면 재투표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이런 사례들도 많다 이렇게 볼 tes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작년 1년 전에 사실과 3차 유럽의 구조금융 관련해서 사실상 긴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받아들이면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하고 디폴트 위험에 빠지고 그리스 국민들이 가장 피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져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치프라스가 아주 결단을 내려서 이 치프라스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결단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높거든요. 지금 네. 캐머린이 지금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 캐머린이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 치프라스보다는 아무리 영국의 천재라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 도라인가 또라이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또라이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영국 국민들이 또라이 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4년에도 덴마크의 문제에 대해서 1차에서는 부결했는데 2차에서는 다시 찬동으로 가져가는 문제. 그 다음에 2008년에 아일랜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해설에 의해서 국민투표 결과가 다시 한번 재투표를 붙일 수 없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설에 의해서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재투표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데요. 일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과거의 사례들도 많다 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투표 요구가 영국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거세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지 소로스가 또 과거와는 달리 파운드화를 매입한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로스는 영국의 파운드와 굉장히 연인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 나타났던 계기도 1991년 소위 유럽 조정체계, 환율 조정체계,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이다 해서 ERM 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파운드가 약세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 아주 매등을 해서 그때 자금력도 풍부해져 컨텀 펀드, 타이거 펀드의 자금력을 막강히 이용해서 사실상 대단히 돈 번 사람이 네. 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브렉시트 문제에서 이 조지 소로스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하는 것이 향후의 브렉시트라든가 이후의 EU라든가 영국의 입장이라든가 파운드를 비롯한 이런 것이 가능한데 굉장히 주목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크게 쓰긴 했습니다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파운드의 약세 베팅하는 것보다는 브렉시트 전후에서 파운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리스크 코리아 컨설트의 CEO 대표 말을 들어서 이 파운드화 가치가 약세가 될 때 한 번 정도는 좀 매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파운드 가치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입장이 좀 곤란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조지 소로스도 파운드화를 매입해서 사실상 지금 파운드화 매입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조지 소로스는 이번에 어떤 쪽으로 베팅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영국이 브렉시트의 그 투표 결과 관계없이 결국은 EU 탈퇴는 곤란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네. 자, 곤란하다면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브렉시트 전후에서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을 때 사두면 트래피킹 차원에서 돈 벌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은 사실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파운드 가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좀 보기 때문에 지금 비단 영국의 외환 시장이라든가 이런 증권보다 모든 시장에서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의 사실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왜냐? 조지 소로스는 파운드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뭐 성급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오히려 세계 증시의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론마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낙관론이라든지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브렉시트는 틀림없이 이렇게 향후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린 데는 전제하에서 오늘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이렇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양 PD께서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왜 지금 전화위복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것을 각 주체별로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유는 내부적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EU 체제를 이번을 계기해서 확실하게 잡겠다. 올랑도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확실한 그런 입장을 보이죠. 이제 확실하게 내부적 문제점을 좀 이번에 이렇게 심각해서 인식하고 이렇게 재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이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속속속 드러난 사안이고요. 영국은 지금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보면 자중질환, 진퇴양난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도 상당히 시사점이 던져집니다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화합의 중요성 이것을 깨닫는 계기다. 이게 굉장히 여기도 아마 중요한 사실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EA 국가들도 사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던 사태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본질적 내용에서 다릅니다는 유럽 이하의 국가들 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 편성한다든가 뭐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 이런 것이 2008년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에 신속하게 오히려 당사국인 유럽보다도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진짜 문제고요. 그중에서 특히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에서 국제변 보면 CNBC에서 미국의 CNBC입니다. 미국의 CNBC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막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 올해 하반기에 브렉시트보다 더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악재를 꼽았던 것이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브렉시트 문제로 해서 추가금리 인상 폭이 둔화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보다 우리 시청자분이 더 똑똑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울 때 비관론이 우리 코스피지가 1800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 리서치 센터장들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시장 참여들이 그게 시장 참여에 동조했을까? 동조하지 않았다. 왜냐? 이 미첼 함정의 어려운 점을 다 투자자들이 이제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비관론 이렇게 보죠. 비관론이 나올 때는요. 이게 뭐냐? 갑작스럽게 신상화가 아니라 거인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비관론이 1800 밑으로 원달러율이 생각지도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1,500원 이상 올라간다. 이런 전망치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분이 사실상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미첼,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보는 것이 미첼 함정, 미네르바 현상이라는 네.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더 현명한 입장을 취해서 한국 증시가 많은 사람들이 연극계 자금이 36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금 빠진다. 이런 얘기가 증권사 공식적인 페이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금 빠지고 있습니까? 안 빠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투자자들도 이러한 미첼 함정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의 입장을 쫓아갈 때는 내 재산 손실이 된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경험 바탕으로 해서 시청자분과 투자자분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네. 계기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월가 시장 참여들도 이런 걸 아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이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증시의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앞서서 또 오늘 참 중요한 날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뭐 6월의 마지막 날이고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부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지속돼 왔던 1단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오늘은 그 6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 정치사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선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이 전부 브렉시트 문제에서 시장 움직임에 주목되다 보니까 밤새서 이런 것을 좀 보아가지고 새로운 움직임을 아마 오늘도 새로운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미국의 대선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뭐 짧기 때문에 또 줄여달라 그러니까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했겠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상대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이렇게 마무리됐고, 공화당에서는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국민의 지도가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도 나오느냐, 나도 나가겠다 해서 40명까지 거론됐던 것이 이렇게 공화당의 후보의 이렇게 과정이었었는데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활약을 뒤돌았을 텐데요.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의 1단계 인물 검증 과정을 보면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 아웃사이더들의 활약이 눈했던 게 아닌가. 그랬죠. 그래서 네. 11월 8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브렉시트보다도 더 세계 정치에서 최대 악재로 꼽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아웃사이더의 활약인데요. 이게 지속이 돼서 이변이 속출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변이 속출한다, 이변이 속출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이변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는 것이 이번에도 영국의 국익 증대창을 해서 이게 브렉시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자충수가 마찬가지로 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활약을 할까 하는 것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위기 극복하는 것은 약점을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위기 극복에 치중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익 손실이 됐다. 그다음에 국제위상이 훼손됐다. 여기에 트럼프식 히틀러주의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의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공화당 후보의 최종 후보 이게 물론 대선 이렇게 전당대회가 거치긴 남았습니다는 사실상 최종 후보로 결정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이 브렉시트보다 더 큰 것이 미군 영국보다 워낙 크죠. 네, 그렇죠. 세계 정치의 중심이죠. 경제의 중심이죠. 돈 푸는 중심이죠. 네. 근데 이와 같은 아웃사이더, 우리가 얘기하는 또라이, 이런 비정상,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으면 오히려 브렉시트보다 더 세계에 큰 충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최대 악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게 시간 관계성을 이렇게 주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후에 질문을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잔략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드릴게요. 네. 다음 자막을 그냥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질문 9번의 자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2단계에 들어간다면 7월부터 2단계에 들어간다면 사실 인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정책 대결과 그 다음에 모금액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제가 30년에서 4번의 미국 대통령을 현지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를 보면 정책 대결 그 다음에 모금액의 차이다. 근데 이런 거 볼 때는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하겠죠. 네. 근데 이변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변이. 그랬죠. 이번에도 네. 이변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변이.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브렉시트 문제에서 이변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 정상을 찾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변의 무서움을 이 브렉시트로부터 깨닫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국민들도.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번에 브렉시트의 결과를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는 어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미국의 실질적으로 국익이라든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의 국익이라든가 미국의 국제이상을 이렇게 증대하는 것보다는 제고시키면 오히려 훼손시킨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격차를 벌여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왜 세계 정치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성급한 얘기는 될지 모르겠으나는 이 브렉시트를 타산지석으로 해서 EU 통합이 더 공고화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세계 증시의 최대 악재라고 여기는 미국의 금리 간상 추가 인가서 낮추기 하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보다 더 큰
또라이 변수라고 얘기하는 소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미 국민들이 사실 제2의 영국군이 돼 있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어떤 계기가 됐던 측면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심스럽게 세계 정치 입장에서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화위복 이번 계기를 삼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